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1억짜리 우리 집 주택연금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그런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3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집을 맡기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근데 그 집에 계속 살고요. 그 다음에 연금까지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국가가 보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신청을 하시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심사를 하죠. 자, 이게 조건을 맞추고 있는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보증서를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 되겠죠? 은행에다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연금을 실행해가지고 매달 꼬박꼬박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주택연금은 내 집을 국가에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관련된 통계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갈게요. 자, 총 4가지 통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이랑 그 다음에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액, 즉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 그리고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지, 이렇게 4가지 통계 보고 갈 건데요. 먼저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입니다. 몇 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인해봤는데 7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2 정도 된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평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얼마나 받냐?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을 받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100만원 받는 거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맡겨야 100만원 정도를 받는 거냐? 자,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가입하시는 주택들이 2억 9,7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약 3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3억원 정도 되는 집들을 보통 주택연금으로 맡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 주위에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봤더니, 자,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71,303명이랍니다. 생각보다 뭐 적지는 않은 숫자 같은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아직도 나아가야 될 길이 맞는 그런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내 나이에 내 집을 맡기면 얼마를 주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분석을 해보고 간단한 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2가지입니다. 자, 내 연령이 몇 살인지 가까운 연령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58세다 그러면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 본인의 연령과 1억 원당 주택연금 지급액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억 원당 50세일 때 얼마, 55세일 때 얼마, 60세일 때 얼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이랑 주택 가격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대략적인 연금 수령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65세인 어르신이 4.5억,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인 본인의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맡기고 싶어 하세요. 자,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연령은 65세십니다. 그리고 65세인 경우에는 1억 원당 얼마죠? 25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2020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확인하셔야 되는데,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65세 어르신은 1억 원당 25만 원을 받게 되시니까 4.5억 원, 그러니까 4억 5천짜리 주택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주택 가격 4.5를 곱하면 됩니다. 4억 5천이니까 4.5억이죠. 4.5를 곱하면 금액은 25만 원 곱하기 4.5니까 총 112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에서
대부분 5% 안쪽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식 하나만 알고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내 주택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억짜리 우리 집 주택연금 얼마일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표입니다. 50세이신 분이 맡기시면 11만 8천원, 그리고 70세이신 분이 맡기면 30만 7천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저희의 주택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혹시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또 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본인의 연령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 가격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보시고 밑에는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 수령액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택 가격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내가 더 비싼 주택을 맡기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만 좀 알아볼게요. 자, 60세이신 분이 1억 원짜리 주택을 맡긴다 라고 했을 때는 월 20만 7천 원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자, 표 보는 법 아시겠죠? 60세 1억 원, 얘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20만 7천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65세 어르신이 3억 원짜리 주택을 맡겼다. 자, 65세에 3억 원 했을 때 75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70세 어르신이 6억 원짜리 맡겼다. 자, 70세 쭉 오고 6억 원 했을 때 약 184만 4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연금 수령액은 이 정도 되고 여기에 별도로 본인이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거주의 가치가 더해진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택연금의 총 가치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금액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거냐? 자,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누구나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는데 각각 4억, 4억이면 합산했을 때 9억 원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다주택자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소문입니다. 두 번째로 9억 원 초과하는 집을 갖고 계시는 2주택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 하나가 있는데 6억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집은 4억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개 합산하면은 10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해서 사실은 불가능한데 3년 이내에 이거든 하나를 팔아서 9억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가능하게 해주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9억 원이 초과했을 때도 조건부로 가능하다 라고 가입 조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입 조건까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금액 말고 다른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살짝 알아볼까요? 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한 그 집에 평생 살 수 있는 것, 즉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평생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평생 동안 가입한 사람 그리고 가입하신 분의 배우자까지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자,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남은 한 분에게 지급한다는 것. 그래서 평생 거주하고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지급 보장이 국가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한다고 했으면 혹시나 그 은행이 망하거나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즉 국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은 전혀 없다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상속이 가능한데 어떠한 조건에서 상속이 가능하냐? 부부 두 분이 둘 다 돌아가셨어요. 둘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택을 처분하게 되죠. 주택을 청산했는데 두 분께서 받으신 연금이 주택의 가격보다 더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8억 원짜리 주택을 맡기셨는데 두 분이 주택연금을 가지고 계속 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받다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이후에 총 얼마를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약 6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집은 8억짜리인데 6억 5천만 받았으면 아깝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자, 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때문에 상속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 세 가지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장점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장점을 알아봤으면 단점을 알아봐야겠죠? 자, 가장 큰 문제점. 주택 가격 상승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연금 시작 당시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부동산 정말 급등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 4년 전에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5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그 내 주택이 지금 7억이 됐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50만 원을 받고 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금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 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3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30년 뒤에도 30만 원을 받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짜장면 값은 30년 지나면 최소한 2배는 오르겠죠? 지금 2020년이니까 짜장면이 한 그릇에 6,000원, 6,500원, 7,000원 한다고 보면은 1990년도에는 3,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은 2배 올랐는데 과연 나는 그대로 똑같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면 과연 내 연금이 그 가치를 그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장점을 제가 대표적으로 좀 꼽아드렸고요. 이 외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 등등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이제 큰 단점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단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택연금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고요.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기 전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혹시나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팻말을 클릭하시면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